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자력 박사 파이코인 이야기 원파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파이코인과 관련돼서 정말 앞으로 우리 파이코인이 나가는 세상이 어떻게 정말 긍정적으로 도움되게 바뀌는지 하는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이제 에스크로라는 그런 것들을 얼마 전에 한번 영상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에스크로는 이제 조건부 날인 정서, 이렇게 이제 결제 대금을 예치 제도하는 이런 것들인데, 내가 물건을 살 때 매도자하고의 직접 거래보다는 중간에 어떤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에스크로 제도가 이런 그 경제에서는 활용되고 있는데, 우리 그 파이 앱에 파이스크로가 이제 만들어져서 상당히 우리에게 관심을 가졌던 걸로 해서 제가 영상에서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고, 이 파이스크로가 이름을 이제 파이스크로 포 파이, 이렇게 이제 파이스크로라는 말을 이제 쓰기가, 파이가 들어가는 것들은 쓰기가 어렵다 하고 이제 코아 팀에서 얘기한 이후에 그냥 에스크로 포 파이로 이제 이름을 붙여서 그 해카톤에 이제 다시 등장하기도 하고 해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깨봤는데, 며칠 전 트위터에서는 그 에스크로 포 파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던지 이름을 이제 코인스크로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코인스크로로 이름을 이제 바꾸고 나서 파이코아 팀에게 아마 승인을 신청해 놓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코인스크로에 대한 앱을 한번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상당히 재미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봐주면 어떠냐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앱에 들어가서 이제 거래를 할 때 이런 그 여기서 얘기하는 코인스크로를 활용하면 도움이 되겠다 싶기도 하고, 여기도 이제 초기 멤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레프랄을 통해서 홍보를 하기 시작하면은 본인들도 파일을 더 얻을 수 있는 이런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됐고, 그 코인스크로에 참여시키면은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파이 앱에 사용하고 있는 초대 코드를 그대로 이제 남에게 줘서 그 초대 코드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그게 이제 하나의 그 레프럴 팀처럼 혜택이 같이 돌아가는 이런 모양새가 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는 제가 일론 머스크의 그 트위터가 새로운 법인으로 엑스콥스라고 해서 이제 바뀌었다, 그렇게 하고 모회사는데 엑스홀딩스콥스하고 이렇게 이제 바뀌어 나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그동안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준비해 오던 에브리싱이 들어가는 그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유출을 하게 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자료를 준비했는데, 마침 중앙일보에서도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것처럼 트위터 X라고 올린 머스크가 운띄운 슈퍼앱 개발 시사, 이런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 기사는 여기에 이제 트위터에 X라고 하나 올렸던 걸 가지고 다른 모든 언론사에서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기사화 샀던 거를 여기는 인용만 했던, 어제 BBC하고 일론 머스크가 인터뷰를 하면서, 본래는 트위터 스페이스에서 이제 일론 머스크하고 대화를 하기로 했는데, 일론 머스크는 BBC에서 이제 레포터가 나타날지도 모른다 그렇게 했는데 실제 이제 나타났더라고 하면서 깜짝 놀랐다 하면서 인터뷰한 내용을 잠깐 이제 요약한 걸 훑어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고 나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파산 직전까지 갔었는데, 트위터 인수한 것이 후회하느냐 하는 이런 질문에 일론 머스크가 답했던 것이 꼭 해야 할 일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비즈니스 차원에서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었고,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그 트위터를 인수한 것은 언론의 자유, 문명의 미래를 위해서는 모두가 발언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광장이 필요하다 하는 그 평소 소신을 하고, 암호화폐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와 같은 것들을 내걸었던, 이런 것이 꼭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인수를 한 것이다, 이런 포인트를 쓴 걸 보고, 이렇게 한 X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기사를 쓸 정도로 이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은 커졌다, 이렇게 보고, 앞으로 이제 슈퍼 앱, 에브리싱 앱
기업이 어떻게 이제 발전돼 나갈지가 이제 저희들의 관심거리고, 여기에 이제 파이 네트워크하고 어떤 연관이 앞으로 미래에 올 것인가, 저는 여기에 이제 주로 초점을 두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의 어떤 그 트위터 하나하나를 이제 지금까지 이제 들여다보고 있었고, 최근에는 이제 트위터에 일론 머스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AI의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이제 처음 느꼈던 것이 AI가 환각을 일으켜서 잘못된 정보를 줬을 때 불명예스러운 일이 생기면은 누구한테 이런 그 명예훼손에 대해서 고소를 하느냐, 오픈 AI에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슈되는 걸 보고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서는 이제 중국에서 이 AI의 규제를 위한 어떤 법안을 만들겠다 하는 이런 내용을 해서 상당히 중국이 앞서가고 있다, 세계 최초로 이제 이런 것들의 규제를 하기 위한 걸 한다, 이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 마침 또 이 신문에 보니까 챗GPT 본고장 미국도 규제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오픈 AI가 만들었던 챗GPT가 여러 가지 이제 도움이 되고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지만은, 저는 제가 볼 때는 도움되는 것들은 참 많은데 그래도 부정적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데는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 이제 제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대선 후보로 나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을 했던 것 중에, 이번에 다시 이제 나왔던 것 중에 상당히 재밌는 내용이, 이렇게 돈찍기가 만든 거품은 반드시 꺼진다. 머니 프린팅은 반드시 거품이 꺼지게 된다. 그러면서 지난번에는 이제 디지털 이런 달러는 금융 노예 제도를 만든다고 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준에서는 우리는 페드 나오는 CBDC 도입이 아니다 하고 뭐 변명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케네디 주니어는 비트코인이 하나의 탈출로가 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달러가 가치가 떨어지고 등등 하면 비트코인이 하나의 탈출로가 되는데, 탈출로 자체를 봉쇄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던 것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의 암호화폐 단속 정책은 하면서 이제 비난을 하면, 출구 램프를 차단하고 대체 경로를 제거해서 금융 및 정치 시스템에 대한 정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얘기는 달러 가치 떨어지면 이제 비트코인이 하나의 탈출로가 되는데, 그것조차도 통제해서 완전히 금융권을 차단시키고 있다, 이런 포인트를 써서 정부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케네디 주니어가 앞으로 대선 후에 나오면은 이런 암호화폐 관련돼서 이런 반응을 할 정도면 상당히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수도 있겠다, 이런 희망을 좀 가져보기도 하고, 여기에 이제 본래는 민주당은 좀 더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은데, 이 분은 이런 그 민주당의 정책 자체를 비난하면서부터 이제 이와 같은 그 탈출로인 비트코인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다는 게 저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보고서, 2023년 스테이트 오브 크립토 보고서라고, 이제 A16Z 안드리슨 홀로비츠가 만들었던 A16Z에서 나왔던 보고서는 미국은 웹3에서 선두를 잇고 있다, 이런 포인트를 썼습니다. 이 선두를 잇고 있다는 이런 포인트를 쓰면서 2018년에서 2022년 사이에서는 미국 기반 암호화 개발자의 비율이 28%나 감소하는 바람에, 이렇게 이제 사려 깊은 규제는 암호화 빌드가 미국에서 이러한 기술을 안전하게 혁신하고 성장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려 깊은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포인트를 썼고, 최근에 이제 홍콩에서 홍콩 웹3 협회 출범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인사들이 나와서 발언하는 것 중에 제가 꽤 관심을 가졌던 것은, 홍콩 행정장관 존 리라는 사람이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이나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등은
홍콩의 웹3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동력이다.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웹3는 금융기술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웹3가 금융기술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를 할 내용들을 보면은 이 웹3는 우리 그 파이 브라우저가 가장 앞서가고 있는 웹3 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웹3에 대해서 기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이렇게 이제 홍콩 행정장관조차도 웹3는 금융기술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어서 저도 그게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홍콩 웹3 협회는 이런 그 웹3 생태계 발전을 위한 비영리 단체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초대 회장으로는 옛날 홍콩 통화청장으로 있던 분이 이제 초대 회장을 맡아서 이 이제 웹3의 협회를 운영해 나가려고 하면서 웹3는 시대의 황금이다. 이런 포인트를 썼습니다. 웹3는 새로운 시대의 황금. 이런 참 대단한 포인트를 쓴 것 같고, 이제 막 출발점에 서 있는 홍콩이 새로운 물결의 맨 앞에 서겠다. 이렇게 이제 홍콩이 이와 같은 이 암호화폐 허브를 만들겠다 하면서 웹3에서도 이런 새로운 물결의 맨 앞에 서겠다. 이런 포인트를 쓴 걸 보고 저도 상당히 이제 관심을 가졌고, 전 홍콩 이제 정권선물위원회 이사로 있던 분이 웹3 포럼에 나와서 했던 말은, 이것도 이제 의미 있는 말인데, 2017년도 초부터 ICO 열풍이 불었을 때 당시 미국과 영국은 규제를 망설였지만은 홍콩은 가상자산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상해서 정책적으로 상당히 그쪽에 가까운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미리 이렇게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2017년 ICO에는 저도 상당히 이제 관심을 가지고 여러 프로젝트를 이제 들여다보기도 하고, 이때부터 이제 홍콩은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런 포인트를 써서 이렇게 홍콩이 웹3뿐만 아니고 암호화폐 이런 허브로 만들어가는 걸 앞장서고 있는데, 중국도 이제는 홍콩을 하나의 그 파일럿으로 보고 본토에 도입하게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인도 재무장관이 이번에 이제 G20의 의장국인데, 이 G20 정상회의에서 암호화폐 공통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자라고 이제 제안을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의장국인 인도는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글로벌 정책 접근법을 만들기 위해 단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공통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자. 이렇게 했으니까 G20에 참여하는 여러 나라들이 앞으로 이런 그 공통 규제 프레임에 얼마나 협조를 할지 저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고, 반면에 이제 바이든 정부는 암호화폐를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 하는 이런 칼럼이 나와 있어서 저도 관심 있게 그 칼럼을 훑어봤는데, 미국의 블록체인 회의에는 민주당, 공화당 의원이 균형 있게 처음 참여했다. 또한 상원 의원이 초안을 작성한 디지털 재산 규제 프레임워크 법안이 초당적으로 지지했다. 이렇게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이 처음에 암호화폐 프레임워크를 만들 때는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초당적으로 지지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이제 바이든 행정명령이 이제 2022년 나왔을 때에도 암호화폐 연구를 해서 이게 이제 규제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에서 어떻게 이제 규제를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초안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되어가지 않을까 하고 저도 이제 상당히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SC와 CFTC가 잇따른 규제를 강화시키는 바람에 이게 이제 완전히 암호화폐가 정치화가 돼서 민주당은 규제를 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공화당에서는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민주당과 공화당이 프레임에 딱 들어가서 암호화폐 분야가 끼어버리는
이런 모양새가 돼서 저도 상당히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생각이 우선 들었습니다. 이제 규제 당국이 FTX 사태 이후에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이제 저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FTX CEO라 했던 그 젊은 친구가 그 민주당의 선거 자금을 두 번째로 많이 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냈고, 이 게리 갠슬러하고에도 굉장히 개인적인 그런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구설수에 오르기도 한 그런 일들이 있고 난 이후부터 갑자기 강경한 태도로 바뀌게 됐다. 그렇게 이제 칼럼을 썼던 분이 가상자산 혁신가는 미국을 떠날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논조로 칼럼을 썼던 걸 보고 저도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 여기에 이제 비트코인을 검색하면은 시세가 올라오도록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나왔고, 중국 틱톡의 앱이라고 얘기하는 도인에도 비트코인하고 도지코인이 이제 시세를 제공하는, 이렇게 국민 트위터에서도 암호화폐 시세가 제공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중국은 암호화폐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런 트위터에 그 시세를 올린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하고 앞으로 곧 암호화폐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어제 아침에 우연히 그 WB 총재 기사, 이게 이제 월드뱅크를 이제 약자로 WB 총재 기사가 왔길래 아제이 방가라는 사람이, 이제 인도 계통의 사람이 총재가 내정이 됐다 하는 이런 것들을 보고 저는 관심 없이 봤는데, 마지막 기사 부분에 주로 현금으로 거래하던 개발도상국을 무대로 약 5억 명에게 은행 계좌를 만들어 디지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회사 실적도 올렸다, 이런 마지막 기사가 나와 있는 걸 보고, 와, 이분이 이제 눈에 확 들어온 게 약 5억 명이라는 얘기하고 디지털 경제활동, 이 기사가 관심을 가지고 검색을 한번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인도에서 엘리트 대학까지 나오고 미국으로 와서 펩시, 시티그룹, 뭐 마스터카드 CEO를 하면서, 그가 이제 한 10년간 마스터카드를 이제 운영하면서 이와 같은 식으로 약 5억 명에게 은행 계좌를 만들어서 디지털 경제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회사의 실적도 크게 올려서 카드 결제를 해본 적이 없는 개발도상국 국민들에게 이제 온라인이라든가 모바일 경제 활동을 하게 만들므로써 마스터카드가 상당히 크게 저개발도상국의 국민들의 삶에도 기여하고 회사 수익을 키운 일석이조 방식을 취했던 꽤 이름 있는 분인 것 같아서 저도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총재가 됐을 때 어떤 역할을 할지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암호화폐, 마스터카드가 암호화폐의 대중화를 하게 된 동기가 이와 같이 이제 아제이 방가라는 분이 계셨다는 것도 이제 의미가 있었고, 최근에 아제이 방가 후임으로 왔던 그 미에바흐 마스터카드 CEO가 암호화폐 대중화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이제 마스터카드가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에 실제 가깝게 접근하고 있는 걸 보고, 이런 그 대기업에서도 이와 같은 식으로 암호화폐 결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비자와 마스터는 이미 이제 암호화폐 이런 산업에서 뗄 수 없는 이런 관계를 맺고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뉴스 중에 이제 윙클보스 쌍둥이 얘기가 가끔 나옵니다. FTX 파산 이후에 이제 후폭풍으로 제민이라는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가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여기에 이제 제민이 창업을 했던 윙클보스는 자기 개인 자금으로 1억 달러를 회사에 지원을 했다. 이거 이제 트위터에 올라왔길래, 야, 개인이 어떻게 1억 달러를 이렇게 대출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관심을 가져서 보니까 이분이 상당히 이런 그 재산 형성에 재밌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하버드 대학을 다녔는데 하버드 경제학과를 다니면서 그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을 맡던 마크 주커버그하고 선후배 관계를 있으면서 그 대학에서 이제 지금 SNS와 같은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마크 주커버그가 그 SNS와 같은 것을 가지고 나가서 페이스북을 만드는 바람에 본인들의 아이디어를 주커버그 페이스북에서 뺏어갔다 해서 소송을 하고, 소송해서 이제 승소를 하니까 48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480억을 요구를 했는데, 돈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그 페이스북의 주식을 요구했는데, 그때에도 주식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제 480억어치를 주식을 줬는데, 그것이 이제 상장을 하고 나니까 3,200억 가까이 됐고, 이렇게 이제 3,200억 가까이 되는 것들을 비트코인을 샀는데, 10년 전 오늘 단가로 평단가가 한 100불 이하일 때 한 10만 BTC를 샀습니다. 10만 비트코인을 샀던 것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10만 그 비트코인이 현재는 약 한 30억 달러,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 윙클보스 쌍둥이 형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보는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우연하게 된 것 아니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여기에 이분들이 하는 것들은 바뀔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그 바뀔 미래를 미리 내다보고 투자를 했다. 이게 이제 상당히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우리도 앞으로 이렇게 바뀔 미래가, 파이코인이 이렇게 바뀌어 나가고 있으니까, 이런 바뀌어 나가고 있는 이런 파이코인에 투자라기보다는 뭐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KYC를 받는 거라든가 마이그레이션을 받는 그 기다림도 하나의 투자라고 보면은, 이런 투자가 5년 10년 후에 우리에게 어떤 큰 행운을 안겨줄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미리 내다봤던 사람들의 어떤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도 희망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여러분들도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그 참고 기다렸던 대가는 언제든지 우리 올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지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고, 오늘도 여러분들께 이제 이와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혹시나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